러시아의 한 군사 블로거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절망적인 고백은 이제 러시아인들이 패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전투 지장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들의 탄식은 모스크바 심장부까지 번진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크렘린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유리거울 속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장군들의 안일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진흙탕이 가득한 최전선과 하이마스 로켓의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져 수도의 호화로운 거리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들에게 전쟁은 결코 닿을 수 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은 최전선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구역에서 소리 없는 매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평온한 아침을 깨운 것은 전선의 포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쏜 정밀한 탄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2월 6일 아침 러시아 군사정보국인 GRU의 2인자가 사선에 섰습니다. GRU의 제1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던 중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이고 냉혹한 매복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장군의 경호원과 현장 보안 요원, 그리고 연방보안국인 FSB의 감시망을 모두 뚫고 알렉세예프의 등에 3발의 총탄을 박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글로벌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는 러시아의 흑색 작전 책임자이자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좌표를 제공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제1호 전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프리고진의 반란, 당시 로스토프에서 바그너 그룹의 지도자와 직접 대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안 보고서의 한 줄이 아닙니다.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점에 발사된 총탄이며 그 충격은 전선의 폭발보다 훨씬 파괴적입니다. 모스크바 전체의 패닉이 확산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GRU의 부국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피격당할 수 있다면 러시아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러시아 보안 구조에 거대한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장소는 모스크바 북서쪽 볼로콜람스코의 고속도로에 위치한 엘리트 주거단지였습니다. 이곳은 고위 관료와 군 인사가 거주하며 수많은 폐쇄회로 카메라가 감시하는 지역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더욱 놀라운 점은 공격자의 프로필입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저격수는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공격자가 장군이 살고 있던 건물의 아파트를 미리 임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 정보 시스템의 완벽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장교, 바로 옆집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이사와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정찰을 수행했음에도 FSB와 현장 보안팀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실패입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일련의 암살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인 이 사건은 이제 수도 모스크바 전역에 죽음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장군들과 관료들은 이제 호화로운 저택 대신 지하 대피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고도의 지능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알렉세예프 중장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라 러시아 군사지능의 한 축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는 미사일 발사 좌표를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심장을 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하던 머리였습니다. 그 머리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러시아의 작전 전개에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합니다. 또한 암살자가 선택한 방식인 근거리 사격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상관없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모스크바의 삼엄한 경비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FSB가 장군의 동선을 파악하고 보호하는 동안 정작 암살자는 장군의 이웃으로 살며 그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비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옆집에 사는 평범한 이웃조차 의심해야 하는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스크바 거리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전까지 전쟁은 텔레비전 속의 뉴스이거나 멀리 떨어진 전선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었지만 이제는 집 앞 현관문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렉세예프의 피격 소식은 삽시간에 전파되었고 관료들 사이에서는 침묵의 공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안당국은 사건 발생 지역의 카메라 영상을 회수하고 엄격한 보도 통제를 실시했지만 이미 뚫려버린 방역망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특히 정보국 부국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자신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한 지한류의 무능함은 러시아 군부 내부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증언들에 따르면 공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공격자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이는 러시아 보안 요원들에게 형체 없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막막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알렉세예프에 대한 공격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가 구축해온 거대한 안보의 성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과 권력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하는 총탄 앞에서는 그 어떤 권위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든 사냥터로 변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FSB는 뒤늦게 모스크바 전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정보가 유출되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정밀한 타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예프의 죽음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스파이와 정보전의 신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이제 전선에서의 대규모 병력 충돌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비대칭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알렉세예프 중장이 가졌던 방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는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남긴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범인을 잡는다고 해서 이미 붕괴된 심리적 방어선이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장군들은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는 이제 암살자의 표적이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 모스크바의 화려함은 그들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며, 알렉세예프 중장의 피는 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알렉세예프의 죽음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으며 더욱 거대한 심판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화려한 거리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치밀하게 엮어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이 관리하는 소위 처형자들의 명부라고 불리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디지털 명부에는 전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과 관료들의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에게 모스크바의 가장 번화하고 안전해 보이는 거리는 더 이상 은신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제거 작전의 신호탄은 2025년 12월 22일과 24일 밤 모스크바 심장부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대상으로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클림노프 중위와 고르보노프는 자신들이 크렘린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 차량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고문을 일삼던 부대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살상이 아니라 명부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져 나가는 과정이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얄레타 지역은 연방보안국 거주지와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성역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조차 공포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48시간 전 같은 거리에서 러시아 군사교류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사르바롭 장군의 차량도 폭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발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작동하는 냉혹한 정보 메커니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테러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안보 구조의 거대한 균열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그에 협력하는 그림자 군단이 러시아의 디지털 및 물리적 방어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작전의 정밀함은 사용된 무기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조잡한 폭발 장치가 아닌 자석 부착형 급조 폭발물이라는 고도의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단 몇 초 만에 차량의 쉐시에 자석으로 부착되며 성형 작약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폭발 에너지를 주변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운전석이라는 특정 지점에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직 목표가 된 유죄 확정자만을 정확히 타격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상이 아닌 정교한 사법 집행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21세기 전쟁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디지털 발자국에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 장교들이 약탈한 스마트폰을 모스크바 자택에서 켜거나 얀덱스 푸드를 통해 크렘린 아파트로 피자를 주문할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좌표를 적의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방대한 데이터 유출 정보를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과 심지어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조차 러시아 장교들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송신기가 되었습니다. 사바롭 장군의 사례처럼 표적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추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디지털 존재와 습관, 그리고 일상이 수개월에 걸쳐 꼼꼼하게 지도로 그려졌습니다. 경호원이 사용하는 간단한 달리기 앱조차 장군이 몇 시에 어느 경로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이동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노출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현장의 유령 세포들에게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내부의 적이라 불리는 아테쉬 파르티잔 운동과 로스 파르티잔 세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침투한 영화 속 스파이가 아닙니다. 아침 지하철에서 러시아 장교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시장에서 그의 뒤에 줄을 서 있는 평범해 보이는 러시아 시민들입니다. 푸틴 정권이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막으려 애쓰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군대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로스토프의 모세 혈관까지 침투하여 내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 장비와 가상화폐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세포들은 디지털 정보로 확인된 차량에 치명적인 폭발물을 부착하는데 단 몇 초의 시간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 영상을 급히 검열하는 것은 크렘린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숨기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치솟는 불길은 단순한 차량 2대의 연소가 아니라 러시아 군부와 정보 관료들의 정신적 붕괴를 의미하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개별적인 범죄로 치부하는 것은 더 큰 전략적 균열을 놓치는 일입니다. 클림노프와 고르보노프, 그리고 사로바롭의 죽음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오랜 시간 직조해온 체계적인 정의와 처벌 교리의 가장 대담한 고리입니다. 이 연쇄 반응은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패닉과 편집증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 테러와 공포가 극심해지는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폭발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깊숙한 곳까지 공포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터진 폭탄과 오늘날 모스크바에서 터지는 폭탄 사이에는 직접적인 작전상 그리고 심리적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지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과 심리적 압박은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 거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모퉁이에는 검문소가 들어섰고 모든 주차 공간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배달원은 잠재적인 요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집중해야 할 모스크바 경찰과 연방보안국은 이제 자국의 수도에서 유령을 쫓느라 분주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의 분산을 야기합니다. 전선으로 탄약을 운반해야 할 물류 라인이 이제 모스크바 입구에 설치된 거대한 검문소에 막혀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스크바의 보안 요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실체 없는 유령을 쫓는 동안 정작 그들의 목을 조제는 진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화약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러시아 장교들의 사생활을 전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안락한 아파트에서 러시아 장교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약탈해온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또는 개인 전화를 사용해 얀덱스 푸드로 피자를 주문하는 그 찰나의 행위는 곧바로 우크라이나 정보국 서버에 적색 경보를 울리게 합니다. 자신이 주문한 페퍼로니 피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의 정확한 위치와 거실 번호까지 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몰파와 같은 공개 출처 정보 분석 그룹과 협력하여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 유출을 강력한 타격 수단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택배 배송 데이터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심지어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러시아 장교들의 실시간 위치를 노출하는 송신기가 되었습니다. 페닐 사베로프 장군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추적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디지털 존재와 일상적인 습관, 그리고 동선은 수개월에 걸쳐 정밀하게 지도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군의 경호원이 사용했던 스트라바 같은 달리기 앱은 장군이 정확히 몇 시에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차량에 탑승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노출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암살 세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완벽한 타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리적 거리가 안전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폭발은 시작일 뿐이었고 그 공포의 물결은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깊숙한 곳까지 뻗어나갔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우크라이나 정보팀은 국경에서 3,200km나 떨어진 러시아의 뒷마당에서 베냐민 마추린 중령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마추린은 부차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으며 5만 오벨의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심판은 그 먼 곳까지 그를 쫓아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터진 폭탄과 지금 모스크바 거리에서 터지는 폭탄 사이에는 강력한 심리적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지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러시아 군부 전체에 거대한 패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7월 2일 미하일 구드코프 소장은 쿠르스크의 비밀본부에서 참모진 9명과 함께 증발했습니다. 구드코프와 그가 지휘하던 제155여단은 키이우 외곽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잔악 행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제거는 러시아 지휘부로 하여금 전선 뒤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스크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이 공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수도 한복판에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과 심리적 압박은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편집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주차 공간은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배달원은 잠재적인 암살 요원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안당국은 자원의 분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선으로 가야 할 정의의 병력과 물자가 수도의 검문소를 지키기 위해 소모되고 있으며 경찰관들은 범죄자를 쫓기보다 자신의 차 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필연적으로 혼란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폭발의 진짜 충격파는 거리가 아니라 크렘린의 두꺼운 벽 뒤 황금빛 홀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암살 시도가 있을 때마다 푸틴의 개인 경호 프로토콜에는 적색 경보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이제 크렘린의 엘리트들 사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운전사나 경호원,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먹는 음식조차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비도보나 발다이 같은 푸틴의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도로의 보안구역은 3배로 강화되었습니다. 벙커 할아버지라는 별명은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 지도부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는 러시아 보안군의 사기 저하입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선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후방의 장교들과 정보요원들은 자신들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유리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클림노프와 고르보노프의 운명은 그 거울이 유리가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졌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했거나 전쟁 범죄에 연루된 모든 러시아 장교는 자신이 잠재적인 표적 명단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보안군 내부에서 직무 기피나 조기 퇴직 또는 전출 요청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부패한 정권을 위해 집 앞에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한 전술적 암살을 넘어선 전략적 역설이자 국가적 진지함의 붕괴를 보여주는 초상화입니다. 사건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은 법과 물리법칙 사이의 잔인한 충돌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존엄의 붕괴는 법의 보호라는 허울 뒤에 숨은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암살 사건들이 발생하고 불과 며칠 뒤인 2025년 12월 29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 관료들이 국제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서명을 통해 자신의 장군들에게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가 법적으로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거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차장 차 밑에 설치된 폭탄은 헤이그의 법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월 22일과 24일에 장군들이 폭사당하는 와중에 12월 29일에 종이조각에 불과한 보호막을 만들려 했던 푸틴 대통령의 시도는 정권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법적 면제권을 부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들에게 전장에서의 물리적 처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C4 폭발물을 막을 수 없으며 자신의 수도에서조차 안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장교들이 거리에서 사냥당하는 국가는 동맹국들에게 약한 파트너라는 인상을 심어줄 뿐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뒷마당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모스크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한 파트너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작전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장교들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라는 국가의 진지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조만간 승리할 것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장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았습니다.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고 생존하거나 아니면 푸틴 대통령의 가짜 보호를 믿고 기다리다가 모스크바 거리에서 화염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불타오르는 저 차량들은 러시아 정권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환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대칭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전쟁을 러시아의 심장부로 가져오고 있으며 정권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노출시켜 푸틴 대통령의 가장 끔찍한 악몽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그 어떤 계급도, 그 어떤 은신처도, 그 어떤 법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명단은 길고 기억은 생생하며 우크라이나 정보국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러시아 장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이 켜져 있더라도 정권을 향한 어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눈은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국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러시아의 심장 그 자체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수도에서조차 장군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직 종이 조각으로만 그들을 방어하려는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치솟는 이 불길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내부 심판의 첫 번째 불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알고리즘이 이 진실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 내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